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송영길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 사건에 애매하게 연루가 돼서 지금은 돈봉투 사건이 아니라 먹사연이라는 그 외곽단체의 자금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별건의 별건, 또 별건, 뭐 이렇게 얽힌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 송영길 대표 재판을 강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예. 약간 살쪄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좀 짜져 보이는데. 그래요? 추석 그래서 잘 못 보냈나 싶었습니다. 그래요. 다행히도 이제 본집 내려가서 잘 보내다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송영길 대표 재판 그 법정에 다녀오셨죠? 예. 오늘 송영길 대표 재판 다녀왔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된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돈봉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뭐 방점이 찍힌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원래는 사실 이정근 비리 사건. 그렇죠. 이정근의 개인 비리 사건이었죠. 그렇죠. 개인 비리 사건이었다가 이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었다. 지금은 송영길 비리 사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별건의 별건, 또 별건 이렇게 얽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재판 뭐 오후에 열렸다고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열렸고요. 오늘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허경무 재판관이었습니다. 허경무 판사. 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다른 재판도 하나 보죠? 이게 내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재판이 있거든요. 아하. 그게 뉴스타파 이제 기자들이 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내일 그대로 또 제가 또 재판에 다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그 기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의 재판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재판장이에요. 야, 이 사람도 참. 예. 오늘 재판에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판사 분위기 뭐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약간 그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네. 있는 판사님들보다는 좀 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증거를 낼 때 녹취 파일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녹취 파일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검사 측이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변호사 측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검사 측에서 그런 증거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예. 검사 보고 증거 좀 정리 좀 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검사 측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판사가 부탁할 게 아니라 검찰이 알아서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네. 옛날에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 그분 이제 군 판사를 하셨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 검사가 그렇게 증거 가지고 오면 그냥 무죄 때려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거가 확실하게 간단하게 있어야지 수사가 잘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여러 개가 있고 딱 부러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분위기가 이러니까 유죄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몰아가기식 사건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황상 유죄인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유죄를 때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몰고 갔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은 안 돼.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은 군 판사할 때 아이씨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무죄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이 34번째 재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정치자금법 혹은 이제 정당법의 34번째 재판인데 사실 이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사연에서 송영길에게 그 돌려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지원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송영길이 관계가 있나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그 목사연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죠. 돈봉투와 관련된 것이 정당법이다. 예, 맞습니다. 참. 근데 원래 시작은 이게 먹사연은
핵심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돈봉투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별건 수사를 통해서 별건 기소가 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별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원래 증인이 누가 나왔어야 되냐면 윤관석 전 의원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윤관석 의원이 그 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송영길 대표와 이 돈 왔다 갔다 한 돈봉투 사건에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이 사람이 제대로 말해줬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참석을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증인 3명 중에 한 명인 그 박모 씨, 예. 전북 지방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군의원을 하셨군요. 이분이. 네, 군의원 출신이고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대표 되기 전에 전북 지역 본부장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뛰어다니는데 전북 지역에서 송영길 선거운동을 해주신 분이시죠. 그렇죠. 예. 글쎄 뭐 지역에서 선거운동 해주신 분을 굳이 불러올릴 필요가 있느냐 참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게 먹사연 부분하고 돈봉투 사건 부분인데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 윤관석 의원이 나왔으면 되게 중요한 재판이 됐을 건데 오늘은 이제 윤관석 의원이 나오지 않고 3명 중에 1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네팔에서 오늘 오셨더라고요. 열좀 받으셨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핵심 증인도 아니고 그렇죠. 안 불러도 되는 증인 같은데 네팔에 있는 사람을 불러 제꼈어? 네, 네팔에서 아이들 이제 한글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일반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 갔을 때 증인들이 막 떨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진짜 벌벌벌벌 떨면서 하시더라고요. 긴장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러실 거예요. 뭐냐면 네. 네팔에 계신 분을 오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안 와도 그만인 거야. 그렇죠. 자기가 봐도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자꾸 오라고 하면은 안 가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을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압박을 줘요. 그렇지. 너 자꾸 안 오면은 말이야 그 여권 그냥 무효화시켜 버린다. 또는 뭐 기타 등등 다른 뭐 가족을 위협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법정에 왔으니 떨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벌금이 2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 재판장이 안 나와가지고 그거는 오늘 증인으로 나왔으니 없애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가태료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네팔에서 왔는데 없애줘야지. 비행기 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나 진짜 열받네. 자 아무튼 네. 그닥 중요한 증인도 아니고 뭐 사실관계 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증인이 아니었는데 오늘 검찰이 꽤 이분을 좀 많이 닭단하다시피 이렇게 재판했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오늘 나오셔서 했던 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북 지역 본부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송영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3파트를 나눠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북 지역 본부장 때 어떤 활동을 했냐면 아무래도 이제 송영길 캠프에 있는 지역 본부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뭐 의원이라든지 대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송 대표는 좀 잘 부탁해. 그렇지. 이런 부탁을 하고. 근데 이런 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 통상적인 거래요. 그렇지. 그냥 일방적.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선거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선거 운동이니까 우리 저 송 대표 잘 부탁드립니다. 좀 지지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송영길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야 너는 네가 전북을 맡아다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전부터 무슨 관계가 있었다거나. 또는 송영길의 엄청 가까운 친구라거나 아니면 뭐 사돈의 팔촌이나 하여튼 뭔가 특수관계가 있어서 아주 가까운 직거래가 가능한 사람이다. 뭐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설명을 하기로는 자기는 이제 20대 때 전대협 때부터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알았는데 전대협 때부터.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게 봤었다. 되게 청렴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지지를 했다. 그래서 도와줬다라 얘기합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제가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절 모르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증인 네팔에 있는 사람을 데려왔나 싶은 거예요. 결국 검찰이 묻고 싶은 거는 그래서 송영길한테 돈 받았어? 이 얘기를 물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끔씩 서울을 가거나 이럴 때 빵을 사갔대요. 근데 군산에 혹시 유명한 빵집 아세요? 군산에도 유명한 빵집이 있겠죠. 어떤 예. 그 이선당이라고 유명한 이선당. 빵집이 있습니다. 그게 팥빵이랑 야채빵이랑 유명한데 아하. 그런 거를 이제 사들고 간 거죠. 근데 이게 한 2번 정도 사갔는데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치를 사갔대요. 뭐 얼마나 많이 사갔게?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오셨나 봐요. 그러면은 빵을 그 정도 사갔으면은 예. 여러 상자를 사가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뭐 선물로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선물로 드리기도 했고 같이 온 사람 나눠 먹기도 하고 예. 아마 자신이 방문하는 곳에 하나씩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빵을 그 나눠준 시점에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빵값 하라고 돈 주지 않았니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송영길, 이정근, 그 다음에 이 박모 씨, 예, 요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너 그래서 송영길한테 돈 받았지, 이 얘기가 되는구나. 예, 그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정근 이 사람이 박모 씨한테 돈을 그때 건너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정근은 돈 줬다고 그랬다고요? 예, 이정근은 돈 줬다라고 얘기하고 이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아니 무슨 소리 나 돈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검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뭐 50만 원 가지고 내가 뭐 그 받겠냐 그 빵값이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예. 이 박모 의원한테 예. 빵값으로 50만 원을 줬다. 뭐 그냥 5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빵값 명목이었다. 검찰은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평소에 이 양반이 그 서울에 갈 때마다 사갔던 빵은 송영길이 시켜서 사온 거다. 그래서 송영길이 그래서 이렇게 그 선거 운동 했던 뭐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나? 저 이거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들으면서 이게 빵값을 자기 개인 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간 거잖아요. 네. 근데 돈봉투로 50만 원 받으면 그게 뇌물이라든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아니 당연하다. 아니 그렇잖아. 만약에 예. 지호 씨가 예. 저기 뭐 사무실 올 때 뭘 사왔어. 근데 보니까 자주 사와. 올 때마다 사와. 그러면 나는 미안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거 저 가지고 가 하면서 돈을 얼마 쥐어줄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인사치레이고 당연한 예의지.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나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설령 여기서 받았다고 해도 전 문제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돈 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그런 공방을 좀 펼치더라고요. 계속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검찰은 여기서 돈을 받았다는 답이 나오기를 바랬구나. 바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빵 사갔지. 빵 사갔는데 무슨 돈으로 사갔어? 이정근이가 준 거 아니야? 아닌데요. 줬잖아. 뭔 돈으로 네가 그럼 그걸 몇만 사갔니? 뭐 이렇게 됐단 얘기네.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재판 말고 검찰 조사 때는 이런 말을 했다고요. 아니 내가 5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받겠냐고 5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계속 검사가 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넘기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 돈 받은 적 없다. 검찰은 계속 돈 받았냐고 물어보고. 그렇죠. 검찰은 뭔가 여기서 이정근 씨와 송영길 대표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으네.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는 별로 중요한 증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불렀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먹사연과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먹사연과 관련된 부분 전남 여수 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남 여수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뭐 민원이 있어가지고 송영길 대표를 찾아갔는데,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무슨 전문위원을 소개시켜주면서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일이 잘 풀렸어.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먹사연에 뭐 거액을 기부했다. 그러니까 이 돈하고 송영길하고 민원하고 연결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어붙인 거거든요, 검찰은.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냥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 군의원이 여기 연결될 필요는 없었는데 예. 그런데도 굳이 불러냈다는 것은 이정근 돈봉투 사건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보려고 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송영길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송영길이 그럼 이 사람 지목해가지고 전북 위원장 시켜준, 본부장 시켜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송지용이라고 그 전라북도 도당 의장을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네. 원래 이분이 그 전라북도 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의장을 하면서 이분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을 못 하니까 의장을 의장이니까 내가 의장이니까 뭐 이렇게 또 선거운동 그쵸. 뛰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거다. 예.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 딱히 그 전에부터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니란 얘기네요. 네, 제가 쭉 들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검사식 사고 방식인 거야. 검사들은 지들끼리 직접적인 개인적인 연결이 있어야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네. 오늘 지금 썸네일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돈 안 받았다니까 검사의 반복 질문 증인 발끈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요거와 관련된 부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참. 그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겠어요. 아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팔에서 왔는데 그래서 네팔에서 이렇게 오셨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항상 이 검사 측에서 물어보는 게 그 증인과 이재명 그리고 뭐 증인과 송영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냐고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야지 예. 거기에서 일어나는 돈 거래나 뭐 물건의 거래나 이런 것들을 싹 다 송영길의 책임이다, 이재명의 책임이다라고 덮어 씌울 수가 있는 거야. 아, 송영길과 이 증인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 이 사람이 잘못하면 송영길이 시켰다 이런 이 식으로. 사람이 받은 돈은 예. 이재명이 시켜서 받은 거다, 아니면 혹은 이재명한테 가는 돈이다. 직접 안 갔더라도 이재명한테 간 거나 다름없다. 뭐 여기서는 송영길 대표한테 간 거나 다름없다. 요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항상 패턴이 좀 유사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황당하다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이제 만약에 그 지호 씨하고 대호 씨가 같이 예. 이 일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호 씨하고 대호 씨가 여기 장용진 TV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출연료라도 한 편 받으면은 그거 누가 장용진한테 소개를 시켜줬어. 그래서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 야, 그 장용진이 니들한테 준 돈은 사실상 이재명한테 준 거지. 이재명이 장용진한테 준 거지. 요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3자 뇌물죄인가요? 뭐 불법 정치자금 같이 되는 거예요. 불법 여기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권에서는 이게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되니까 뇌물이 되려면은 직접적인 대가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가성도 직무 연관성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불법 정치 자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그 목사형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 2명 나오셨는데 오후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교수님 출신이래요. 같이 송영길 대표랑 일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뭐 기후위기라든지 ESG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먹사연 쪽에서. 예, 그래서 이제 먹사연이 정치적인 그런 뭐 개인 단체가 아니라 진짜 전문성을 가진 그 통일부 산하의 뭐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싱크탱크 같은 곳이다. 예, 약간 싱크탱크 같은 곳이라는 것을 이미 저번 증인에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다른 뭔가를 찾아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 오늘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나왔으면 윤관석 의원을 물고 늘어지거나 그렇죠. 또 하려고 했는데,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유죄가 나온 상태에서 유사한 사건에 가가지고 자기가 증언을 잘못했다가 뭔 일이 내길 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오신 거예요. 아마 우리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잠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기 먹사연이 있어요. 자, 평화와 먹고 사는 연구소, 묻고 사는 문제 연구소죠. 먹사연이 있어요. 자, 이 먹사연은 송영길 대표가 만들었지만 송영길 대표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검찰은 이 먹사연을 송영길 대표와 연결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먹사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든지 이 먹사연의 활동은 전부 다 송영길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먹사연이 돈을 벌었다면은 그거는 송영길한테 가는 정치 자금이다. 라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야 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만들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싱크탱크인 거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전남 여수에 있다는 이 박모라는 회장이죠. 회장. 예. 이 박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민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민원을 송영길 대표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김모라는 전문위원이라는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네. 요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김모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송영길에서 김모라는 사람으로 와요. 그래서 이 박모 씨라는 사람하고 김모 씨라는 사람이 서로 직접 소통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을 해요. 자, 그러니까 박모라는 사람이 그 뒤에 얼마 뒤에 이 먹사연한테 돈을 몇 억을 거액을 넘겨줬다 그래요. 자, 그 검찰은 뭐다? 이 먹사연이 받은 돈은 송영길한테 가는 돈이다라고 주장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민원을 또 누가 풀어줘? 김모라는 사람이 풀어준 거야. 이 사람은 돈 받았냐? 안 받았어. 그렇죠. 송영길하고 무슨 관계냐? 딱히 또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로 다 엮여져야지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다 따로 있으니까 검찰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송영길 대표가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그냥 해소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불법 정치 자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너 뭐지? 너 송영길이 시켰지? 너 송영길하고 무슨 관계야? 하다못해 그래서 빵값 받았지?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벌어진 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 대부분을 보면은 다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오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럼 이 증인 박모 씨를 닥달을 했겠네요. 근데 이분은 그래 되게 열받았겠네. 나 네팔까지도 가서 왔는데, 네팔에서 왔는데 기껏해서 시키는 묻는 게 나랑 상관없는 걸 자꾸 물어보면서 맞다라고 우기려고 하니까 열받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네팔의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아니, 네팔이 잠깐만, 약간 조금 더 가시겠네. 네팔이 말이 네팔이지. 자, 이쪽 카메라를 보시면서 좀 더 이쪽으로 가시. 네, 좋습니다. 네팔이 사실 가까운 동네는 아니죠. 먼 동네죠. 저 그 대학원에 네팔 친구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막 콧불수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되게 먼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봉사 활동하고 있는데 바득바득 오라고 그러고 뭐 약간 위협도 하고 그래서 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택도 아니게 자꾸 돈 받았냐 이것만 물어보니 나는 빵 사갔을 뿐인데. 그렇죠. 빵만 사갔을 뿐인데 이 선당에서. 빵값 받았냐고. 빵값도 심지어 안 받았는데 왜 자꾸 받았냐고 그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 받았겠네요. 네. 자, 결국에 그럼 오늘 검찰이 원하는 결론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제가 봤었을 때 검찰이 딱히 원하는 결과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10월 3일 날 이제 또 재판이 속행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10월 뭐 23일 아니면 뭐 11월 초에 그 마지막 결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23일까지는 지금 날짜가 지금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뒤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그래서 10월 23일이 마지막 공판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12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올 거다, 선고가 있을 거다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 뭐 그때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막 그렇게 길게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고 뭐 검사 측에서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변호사 측에서 한 반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 11월에서 12월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심은. 10월 23일이 정말 마지막 공판일이 될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한 달 반 이상 있다가 선고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12월에 나게 되죠. 아, 12월. 12월 15일이 넘어가면은 재판이 선고가 잘 없어요. 그 이듬해로 넘겨버려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뭐 12월 달에 나온다, 11월 달에 난다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송영길 대표 재판 결과가 뭐 올해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성급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결심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보름 이상의 텀을 두고 선고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송영길 대표도 10월 20날 이후에 그게 난다고 할 경우에는 빨라야 12월 15일 날 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15일 이후에는 잘 안 나니까 넘어갈 수도 그래, 있다.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언제 선고가 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재명 위기, 민주당 위기 뭐 이런 걸로 자꾸 물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뭐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지. 정확하게 봤네. 네. 아유.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뭐 그런 보도를 보시면은 예. 약간 찌그시 비웃어줘도 돼. 이 자식들 또 이렇게 꼼수 쓰네.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잘 몰랐을 때는 이게 100만 원만 넘으면 막 선거 못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로서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데 이 확정 판결이 언제 날지 몰라요. 그렇죠. 3심이 끝나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심에 2년을 끌었는데 항소심은 좀 빨리 끝나긴 합니다만 계산하더라도 1년 이상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빨라야 앞으로 2년 이후에요. 진짜 빠르게 진행되면. 진짜 빨리 지나야 돼도 앞으로 2년 이후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걸릴 수는 있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동훈하고 소송을 했는데 그 사고 소송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그 소송의 시작은 2021년 5월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 1, 2, 3심 다 끝나가지고 언제 끝났느냐. 그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지난 5월이야? 8월이구나. 지난 8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그게 몇 년이에요? 3년? 그렇지, 3년. 그 별것도 아니야. LCT 왜 그랬냐. 이 말 한마디 가지고 3년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 LCT 한마디로 3년 하신 거예요? 이것도 3년을 끌었는데, 이게 3년을 끌었는데, 송영길 대표 소송이나 이재명 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양이 많냐고. 그렇죠. 우선 송영길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 증거가 3,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난다고 보기는 어렵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단정 짓기 쉽지 않다. 네. 예. 자, 오늘 재판 이렇게 다녀오셨고 내일 또 재판 하나 가실 거죠? 예, 맞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뉴스타파 기자들의 재판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세요. 간혹 가다가 제가 아마 거기에 등장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제 네. 카톡이나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내 카톡하고 그래서 저보고 증인 오라고 증인 그거 나올 수도 있어. 이거 기대해야 되나? 예고해 드립니다. 예. 또 뉴스타파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제 또 선생님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거기 보니까 대표님하고 한창진 기자가 아마 재판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뵐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우리가 앞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때 우리 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네. 재판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예, 내일 재판 또 상당히 중요한 재판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우리 또 강지호 기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